자, 11번 보시면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거 해가지고요. 전형적인 문장 논리 문제입니다. 그죠? 1번부터 따져보면 되죠. 바로 바꿔봅시다. A, B, C, D 할 필요도 없죠. 첫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월요일에 개최하지 않거나. 그러면 뭐예요? 예, not 월. 또는 뭡니까? 수요일에 개최하지 않는다. not 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화요일과 목요일에 개최하거나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화, and, 목 이렇게 되는 거고 묶이는 거죠. 개최하거나 그 다음에 월요일에 회의를 개최한다. 그죠? 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그랬으니까 낮, 금이면 뭡니까? 화요일에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는 거죠? 낮, 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져보면 되는 거죠. 1번부터 다 조건문이기 때문에 전건을 가정한 다음에 이 전제에 따라서 후건이 참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점검하면 되는 거죠. 1번 보면 금요일에 회의를 개최하면 화요일에도 회의를 개최한다. 근데 금요일에 회의를 개최한다는 게 사실은 뭐예요? 3번에 전건을 부정한 거고 화요일에도 회의를 개최한다도 3번에 뭘 부정한 거예요? 후건을 부정한 건데 그러면 전건을 부정한다고 해서 뭐가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후건이 부정되는 건 아니니까 1번 같은 경우에 전건 부정의 오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대우로 바꾸면 화이면 금인데 이렇게 놓고 풀어도 마찬가지죠. 금요일에 개최하면 후건을 긍정한다고 해서 뭐가 전건이 긍정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대우로 바꾸지 않아도 이거 자체에서 바로 끌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금요일에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죠. 그러면 화요일에 개최하지 않는다. 그죠? 뭐가 되는 거예요? 역시 3번이네. 그죠? 후건을 긍정한 거예요. 그대로. 그죠? 근데 금요일에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뭡니까? 전건을 긍정한 거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후건 긍정의 오류가 되겠네요. 그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얘는 몇 번에서 끌어낼 수 있어요? 2번이죠. 그러면 not 월. 그죠? 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가 참이 되죠? 이거 부정한 거니까 화요일과 목요일에 회의를 개최하는 거고 이게 참이 되면은 화요일에도 회의를 개최한다, 목요일에 회의를 개최한다. 각각이 다 참이 되는 거니까 3번은 맞는 거네요. 그죠? 2번에서 바로 끌어낼 수 있죠. 무난해요. 4번에 수요일에 회의를 개최하면 이건 몇 번에서 끌어낼 수 있나요? 1번에서 그러면 수요일에 회의를 개최하면 낮수를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낮수를 부정하면 뭐가 참이 되는 거예요? 낮월이 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에 회의를 개최한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개최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언의 기본적인 원리, 그 다음에 전건 부정의 오류라든가 후건 긍정의 오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2번 한번 가보죠. 이제 논리는 거의 안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데서 반복 잡히는 거지. 괜찮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만 안 틀리면 돼. 제가 이렇게 이제 안 틀리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되게 부담스럽습니까? 그죠? 계속 연습해서 끝까지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얘도 쉬워요. 1번에 파르메니데스는 감각을 통해 경험한 변화를 착각으로 간주했다라는 거. 되게 직접적이죠. 이 문단에서 파르메니데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변화라는 것이 뭐다? 착각이나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직접 드러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헤라클리토스는 변화의 실제를, 그죠? 실제, 진짜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 설명했다. 보세요. 헤라클리토스가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면 변화가 실제한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 믿음을 뭡니까? 강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 현상을 통해서 설명한 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파르메니데스는 헤라클레이토스와 달리 변화 자체를 부정했다라는 거 너무나 직접 드러나죠. 그죠? 변화라는 현상 자체를 부정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존재하는 것들과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로 뭉쳐 있다라는 거 아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고 하나로 뭉쳐있는 건 뭐가 하나로 뭉쳐있다고요?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로 뭉쳐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4번은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대응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되게 편하죠. 자, 13번도요, 문법적인 내용인데 설명이 충분히 나와 있어요. 그죠? 보세요. 보통은 이거 암기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이미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 우리말의 지시어 이와 그는 앞선 문장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니까 실제 뭐 장소라든가 물건을 가리키는 거 외에도 문장의 내용을 가리키는 기능도 하고 있는데 남이 말한 내용을 다시 언급할 때는 뭐만 써요? 그만 쓴대요. 남이 말한 것을 언급할 때는 그만 쓰게 되는 거고요. 화자 자신이 말한 내용. 그죠? 화자 자신이 말한 내용을 다시 언급할 때는 뭡니까? 이, 그, 둘 다 쓰인다는 거고, 다만, 그죠? 화자 자신이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즉, 이와 그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청자가 뭐 하거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뭐만, 화자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자가 뭐, 앞으로 할 이야기일 때는 이만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람에 가리키는 내용은 이와 그를 다 쓸 수 있지만, 청자가 모르고 화자만 아는 내용이나 화자가 앞으로 할 이야기일 때는 이만 허용한다는 거죠. 그죠? 일단 조건들은 충분히 나와 있고요. 자, 보세요. 1번. A에서 을은 갑이 말한 책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러면 분명히 쉽잖아요. 남이 말한 내용을 뭡니까? 다시 언급할 때는 뭐만 쓴다고? 그만 쓴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책 좀 보여줘가 아니라 뭐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 책 좀 보여줘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책 좀 보여줘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B 분석하는 건데요. 보세요. 최근에는 영희가 도와줬어. 이거 참 고마운 일이야 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남이 말한 내용 가리키는 거니까 이랬군요가 아니라 뭐 써야 돼요? 당연히 그랬군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 하나밖에 없잖아요. 남이 말한 내용을 가리킬 때는 이는 허용하지 않고 뭐만 쓰인다? 그만 쓰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답은 금방 나오는 거고요. 자, 3번 C 쪽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세요. 채소에 검은 무늬 병이 있어. 그래서 그 병을 없애는 약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농약이 검은 무늬 병에 좋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을이 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검은 무늬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화자만 알고 있고 청자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말한 내용을 가리킬 때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뭘 둘 다 쓸 수 있어요? 이와 그 둘 다 쓸 수가 있고요. 문제는 좀 일부러 쉽게 냈는데 3번에서 다시 한번 다른 트릭을 건다면 그죠? 을의 얘기를 만약에 그게 무슨 병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화자는 뭐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만 써야 되는 거죠. 왜? 을이 그게 무슨 병이에요? 검은 무늬 병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는 지금 청자가 그죠? 모르고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가 아니라 뭐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병을 없애는 약이 필요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다만 이 대화 상황에서는 그죠? 을이 검은 무늬병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거 화자만 알고 있는 내용을 쓰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와 그 둘 다 되는 거죠. 3번에서 살짝 고민됐을 수 있었을 거예요. 대화 상황 잘 봐야 되고요. 4번도 괜찮죠. 자, 이제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해 봅시다 그랬더니 을이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이 말한 상황, 낱말 얘기할 때는 뭐만 쓸 수 있다고요? 그러지요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1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되게 무난하게 한 가지 원칙 적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 순서는 많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순서 문제 한번 가보죠. 선택지 먼저 보니까 뭐나 뭐가 먼저예요? 가나 나가 먼저인데 근데 가 딱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후에. 그러면 앞에서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그거 다음에라는 시간적인 표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맨 처음에 나올 수는 없어요. 가가 맨 처음에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 난리고요. 그죠? 뭐 가의 내용은 일단 이후 근대 자연법 사상에서는 신학의 의존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연법을 오직 이성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다음에 나와보니까 서구 중세의 신학에서는 자연법을 인간 이성에 새겨진 신의 법이라고 이해해서 종교적인 권위를 중시하였다. 그럼 보세요. 지금 시기가 언제예요?
중세고 그 다음에 가에서 이후 근대가 됐으니까 무조건 이제 나가 첫 번째 나오는 게 맞고요. 가가 그 뒤에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를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다 앞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와줘야 하는데 가와 나에는 사람이 아예 없네요. 그죠? 그래서 사람 나와 있는 게 어딥니까? 라에 이런 경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뭡니까? 그로티우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구 나오고 그로티우스 나온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다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보면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다음에 이후 근대 자연법에서는 이성, 그 다음에 이성의 경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로티우스, 그 다음에 그로티우스 그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죠. 그죠? 명확한 표지들이 있기 때문에 나 처음에 나오고 라다로 이어지는 거 바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물론 가 연결 관계까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자, 15번도요. 그죠? 뭐 인식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조건이 상당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뭐 보니까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어떻게 정당화되는가를 얘기를 했더니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명제 P가 뭐예요? 실제로 참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참인 것을 주체가 뭐하고 믿고 있고 그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뭐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요. 그냥 요거 세 가지 묶어서 정당성, 참, 믿음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된다면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 그러면 결국 예를 들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요. 그죠?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상황, 즉 앞에서 언급한 것들의 예가 되는 거니까 요 세 가지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거, 그거 찾는 거죠. 그럼 보세요. 1번부터 보면 S가 교실의 책상이 모두 10개라고 믿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건 뭡니까?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니까 그게 빠지면 S가 P를 안다고 할 수가 없을 거고요. 네, 쉽죠? 그 다음에 이번에 S가 교실의 책상이 모두 10개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않는다면 세 가지 요소 중에 뭐가 있어요? 믿는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요소가 빠지면 역시 안다고 할 수 없을 거고요. 그러면 3번에 S가 교실의 책상이 모두 10개일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세 가지 요소의 뭐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짐작은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연결고리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짐작했는데 교실의 책상 개수가 10개라면 S가 P를 그죠? 안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짐작의 요소는 아예 없어요. 그죠? 요 세 가지에 속하지 않고요. 4번에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책상 개수가 실제로도 10개여야 한다.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실제로 참이어야 한다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인식, 지식 이런 거 나오면 좀 뭐지 싶겠지만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죠? 보시고요. 자, 16번. 오랜만에 크법으로 풀 수 있는 거죠. 올해 9까지 9급에는 크법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예시 문제에서도 다루고 있고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직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죠? 적절한 거. 가끔 이제 논리 문제 푸실 텐데 제 생각에 현재까지 경향으로 봤을 때 논리는 과도한 난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막 5급의 막 어려운 논리들 같은 거 거기까지 꼼꼼히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보죠. 뻔하죠. 뭐 전제 찾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쓰면 돼요?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 중 일부는 승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죠? 우리끼리니까 크 공이면 뭡니까? 나씀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권력욕이 있는 사람은 모두 그랬으니까 그냥 어떻게 쓰면 돼요? 권이면 뭡니까? 승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개념이 뭐라는 거 알 수 있나요? 승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는 나승이고 하나는 승이니까 그죠? 형태를 맞춰줘야겠죠. 그러면 지금 형태를 맞출 때 이렇게 바꿔버리면 형태가 달라져요. 그죠? 크 나승과 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안 되고 그러면 형태 맞출 때 뭐를 바꿔야겠어요? 얘를 바꾸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대우로 바꾸면 뭡니까? 낫승이면 낫권. 그러면 연쇄적으로 이어지네요. 크공은 낫승이고 낫승이면 낫권이니까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크공이면 뭐? 낫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말로 바꾸면 공무원들 중 일부는 뭐? 권력의 뭡니까?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게 몇 번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들 중에 일부는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몇 번이죠? 4번이죠. 그죠? 물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직접 없다면 얘는 우리가 뭐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권력욕이 없으면서 뭐예요? 공무원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일단 직접적인 연결고리 찾고 그게 없다면 그죠? 결론도 그 안에서 서로 위치 바꾸기 가능하니까 요 의미로 쓰인 문장을 찾는 것도 괜찮아요. 많이 활용해 보셔야 되고요. 자, 17번 한번 가겠습니다. 17번. 자, 여러 입장들 나와 있는 거고요.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그죠? 뭐 대립한다, 뭐 양립한다, 뭐 이런 것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입장 보면 보세요. 갑 같은 경우는 난자 기증은 상업적이 아닌 이타주의적인 이유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요. 난자 정자를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거 불법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매매 거래 불법이다. 그다음에 뭡니까? 상업적인 것도 뭐 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타적인 이유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돈 주고 사고 파는 거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을 봤더니 인간은 각자 본연의 가치가 있으므로 시장에서 값을 매길 수가 없다. 또한 인간관계를 상업화하거나 신체 일부를 금전적인 대가 지불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값하고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죠?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상업화라든가 그다음에 금전적인 대가 지불하고 신체 일부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병 봤더니 병의 견해를 잘 봐야 되죠. 불임 부부가 아기를 가질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젊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난자를 기증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난자 기증은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에 보상 없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난자 제공에 대한 끝까지 봐야죠. 금전적 대가 지불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난자를 얻을 수 없을 것이고 불임 여성들은 원하는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뭡니까? 난자 제공을 해야만 그죠? 불임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병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거래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기억 한번 보니까 갑의 입장과 을의 입장은 대립하지 않는다. 비슷하다, 동일하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둘 다 매매 거래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대립하지 않는 거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니은의 병의 입장은 을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아니 이게 근거로 사용이 되려면 그죠? 입장이 비슷해야 될 텐데요. 병의 입장은 뭐예요? 금전적 대가 긍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을의 입장은 뭡니까? 부정하는 거니까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예. 편하네요. 그다음에 디귿 보니까 갑의 입장과 병의 입장은 양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양립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반대된다는 거죠. 그죠? 비슷하면은 양립할 수 있고 반대되면 양립할 수 없는 건데 양립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의견 자체가 대조되고 대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거래 불법. 얘는 뭡니까? 금전적 대가 지불하자니까 양립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입장이 반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 장난에 속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이런 거 정리할 때 그냥 그래서 같다, 다르다 이걸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돼요. 대립하지 않는다, 비슷하다, 같다. 양립 불가능, 대립한다.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보면 한결 더 편하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18번. 사실은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해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학습은 했던 건데 설령 모른다고 할지라도 제시문의 정보가 충분히 나와 있기는 하죠. 그죠? 한번 봅시다. 요거. 이번에 또 그 국가직에서 표준 발음 이런 거 건드렸기 때문에 그죠? 이런 발음과 관련된 요소 이런 것들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국가직에서 그 표준 발음 나오는 그게 오답률이 제일 높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60% 정답률 60% 미만 문제가 그거 하나였어요. 나머지는 다 막 70, 80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거 하나였었죠. 그 이중모의 발음 다루는 거. 자, 벌써 잊었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의 발음 다루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1번부터 가보죠. 반모음 이와 반모음 우.
그죠? 모두 홀로 쓰일 수 없고 그러면 지문 정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중 모음 얘기하면서 이중 모음은 홀로 쓰일 수 없는 소리인 반모음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단모음과 결합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반모음 자체는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모음이 단모음과 결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중모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1번은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2번 보면 자 이거 얘죠? 얘의 발음은 반모음 이 뒤에서 단모음 에가 결합한 소리이고 이것도 구성을 다뤄주고 있죠. 그죠? 지금 보니까 요거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중모음 뭐 있어요? 여기 얘가 그죠? 뭡니까? 반모음 이와 뭐가 결합한 거예요? 순서 따져보면 애가 결합한 거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Y의 발음은 단모음 O 뒤에서 반모음 E가 결합한 소리다 해가지고 일단 보니까 와 같은 경우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기 있네. 와 같은 경우는 각각이라고 순서대로 짝 지어주고 있는 거죠. 반모음 W와 그 다음에 뭡니까? 뭐가 결합한 거? 어디 갔어? 각각 반모음 오와 단모음 아에 어에가 결합한 소리다. 그죠? 와는 어디 있죠? 동그라미 쳤죠? 그죠? 그래서 요거 와의 발음은 근데 단모음 오 뒤에서 뭡니까? 그죠? 지금 반모음 이가 결합한 소리이다. 아니 지금 와 같은 경우는 뭐가 결합한 거예요? 반모음 이가 아니라 뭐예요? 예, 뭐가 결합한 거? W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단모음 오 뒤에서 반모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순서는 둘째 치고요. 결합 요소 자체를 잘못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금방 보이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반모음 W에다가 뭐 붙어야 되는 겁니까? 아가 붙어야 되는 거죠. 요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단모음 오가 아니라 단모음 뭐가 결합한 거예요? 아가 결합한 거예요. 그리고 뭐 순서도 본다면 부분적인 정보기는 한데 의 말고는 모두 반모음이 단모음 어디에서 앞에서 결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구성 요소도 잘못됐지만 그 점 반모음이 단모음 앞에서 의 빼고는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에 대한 부분도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순서까지 고민할 필요 없이 구성 요소만 따지면 바로 걸러낼 수 있는 거기는 하죠. 제시문에 정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3번에 애와 그다음에 뭡니까? 얘와 원은 모두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변한다. 지금 얘와 워 둘 다 어디에 들어가요? 그죠? 그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 둘 다 뭐에 들어가요? 이중 모음이고 이중 모음은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죠?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에 변화하는 거라고 정보 나와 있어요. 얘가 다 지금 제시문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다음에 4번은 살짝 응용을 해야 되는데요. 표준화 규정에 따라 참외를 참외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마지막 문단에 외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그저 어떻게 반모음 W와 애 소리를 연속해서 그러면 반모음 W와 애를 연속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반모음 W와 애가 결합되면 네 번째 거 뭐가 되는 겁니까? 외가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참외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거죠. 그죠? 일단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표준 발음법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에서 벗어나는 것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문법 개념 알고 계신 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제시문의 정보가 전체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답은 끌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부분 연결되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19번, 20번 한번 보시면. 한번 보죠. 자, 평가 내용인데 어차피 이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를 생계 경제라고 그죠? 규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생계 경제라는 게 먹고 살기 힘든 사회였었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뭐예요? 기술적인 결함과 그 이상의 문화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잉여 식량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 중요하죠. 고대 사회에 대한 이러한 견해보다 더 뿌리 깊은 오해도 없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글쓴이는요, 생계 경제라는 개념,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결함이라든가 문화적인 결함으로 잉여 식량을 생산할 수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계 경제라는 개념 자체를 오해라고 하니까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생계 경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는 많은 고대 사회들이 사실은 잉여 식량을 생산했다라는 거. 잉여 식량을 생산할 수 없었다는 거 부정하면서 생산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생계 경제라는 개념이 일종의 이데올로기다. 그리고 뭡니까? 근대과학, 민족학을 위시한 근대과학이 기만에 희생돼 왔고요. 산업 국가들의 저발전 세계에 대한 전략의 방향을 잡는 데 기여했다, 이런 거죠. 이면 연결해 보면 산업 국가들이 저발전 세계에 대한 전략의 방향을 잡을 때 이들 사회가 생계 경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략을 잡았어라고 잡게 되는데, 그 근거 자체가 맞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번 한번 보면 유럽의 산업국가들이 의한 문명화 과정을 통해 보세요. 저발전된 아프리카의 생활 여건이 개선됐다라는 거.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저발전된 아프리카의 생활 여건이 개선됐다라는 건 저발전, 아프리카가 뭐였다는 거예요? 생계 경제였다는 건데, 이 글의 입장은 생계 경제를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로 생계 경제였다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이 글의 입장과 뭐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니까 강화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죠. 실제로 생계 경제가 아니야, 이거 잘못된 개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발전된 게 개선이 됐다는 게 참이라면, 그죠? 생계 경제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니까 생계 경제를 부정하는 글쓴이 입장과는 반대가 될 거고요. 따라서 강화가 아니라 약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연결됩니까?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남아메리카의 고대 사회가 기술적, 문화적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보세요. 기술적인 결함과 문화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걸 부정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 부정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결함이나 문화적인 결함이 뭐였다? 없었다라는 건데, 그죠?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없었다면이라는 것은 이거의 주장과 뭐예요?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계 경제에서는 기술적인 결함과 문화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하지만 나는 아니야 라는 거고,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는 아니야하고 일치하는 거니까 약화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오히려 강화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고대 사회에서 존재했던 축제가 경제적인 잉여를 해소하는 기제로 작용했다면, 보세요. 경제적인 잉여를 해소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가 있었다? 잉여가 있었다는 거고, 잉여가 있었다는 건 필자의 입장과 일치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하는 게 맞아요? 강화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차분히 생각하세요. 자, 3번이고요. 4번 보면 산업사회로 이행하기 전에 고대 사회에서 잉여 식량을 생산했다면, 그러면 잉여가 있었다라는 거고, 잉여가 있었다라는 것은 글쓴이의 입장이니까 일치하니까 약화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겠어요? 오히려 강화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괜찮죠? 일단 기본적으로 생계 경제와 잉여가 없었다는 걸 부정하면서 오히려 뭡니까? 잉여가 있었다, 생계 경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큰 축을 잘 잡으시면 될 거고요. 20번은 마지막 어휘 문제네요. 여기까지 보죠. 그죠? 자, 방향을 잡는데, 그러면 전략의 방향을 잡는다가 뭐예요? 방향을 잡는다, 방향을 뭐 한다? 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정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 뭐예요? 1번이겠죠. 삶의 목표를 정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적어도 권력을 잡다라고 했을 때 권력을 정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날려야 되고요. 다른 말로 바꿔보는 게 편하기는 하죠. 물론 권력을 잡다는요, 권력 같은 걸 차지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부동산 투기 열기를 빨리 잡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뭡니까? 누그러뜨리다, 안정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치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거
이때 가치 같은 거 잡는다라는 것은요, 어림에서 헤아리다, 뭐 짐작해서 헤아리다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요 정도는 무난하게 갈 수 있죠. 그죠? 다른 말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범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양쪽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어휘 문제는 많이 어렵게 된 문제는 아닙니다. 점검하시고요. 자, 1회는요,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